장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헤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자는 순수 미술을 모욕한 미치광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거짓으로 현혹하려 한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이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잘 맞추어 혁신적인 변화를 준 것은 아닐까요? 이들은 오히려 미술계의 대중과 친근하고 참신한 미술의 혁신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한 미술평론가가 장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헤링은 80년대 미술계의 웃음거리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스키아에 대해 비미술 학력자에 마약 중독자이며 그림 하나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술 시장의 관심과 확장을 위해 그를 스타로 그냥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던 헤링과 함께 80년대 뉴욕 길거리 미술계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스키아는 피부색의 차별에 반항을 하고 헤링은 그의 성선택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스키아는 땅 위에서 그리고 헤링은 땅 밑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80년대 현대 팝아트와 그래피티 아트의 선구자 장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헤링의 관계와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바스키아와 헤링은 그래피티 미술이 성공적인 미술로의 변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작품들은 거리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바스키아 하면 우리 모두 거리의 낙서를 생각하실 겁니다. 과거 거리의 빌딩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로 여겨졌었죠. 실제로 헤링의 경우 여러 번 경찰의 경범죄로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바스키아와 헤링의 등장 이후에는 이 낙서들이 훌륭한 미술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키스 헤링과 장미셸 바스키아는 2년 반 차이로 태어나 각각 31살과 27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로우 맨하튼의 거친 거리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팝아트의 대부 앤디 워홀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두 젊은 작가들은 앤디 워홀 밑에서 서로 친구이자 서로를 추종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메시지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시기도 엇비슷하고 활동한 지역과 활동 방법 또한 마치 쌍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 또한 바스키아는 약물 중독으로, 헤링은 에이즈로 너무나 젊은 나이에 1년 전 넘은 시기로 사망한 점까지 너무나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그림의 스타일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무거운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좀 더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점은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바스키아는 그가 겪어온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낙서처럼 그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노숙자가 술에 취해 낙서를 한단 말이죠. 그의 그림에는 원근도, 명암도, 비례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치 알타미라 동굴의 낙서를 보는 듯합니다. 무척이나 원시적이죠. 키스 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내면적 세상이었던 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호, 반전, 마약의 심각성 등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7, 80년대에 유행하던 만화 스타일로 과감하게 그려냅니다. 마치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 무겁고 어두운 메시지를 풍자화한 작품들로서 헤링만이 지닌 날카로운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두 젊은 미술계의 셀럽들에 대해서 과연 친구로서만의 가심만 존재할까요? 2019년 11월에 이 두 사람의 2인 회고전에서 집중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에서의 전시입니다. 당시 이 전시의 기획자이자 미술사학자였던 디터 부카트의 말을 들어보면 난 사실 이런 전시를 오래전부터 꿈꿔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신들의 작품의 발전을 위해 서로 간에 라이벌 스탠스에 있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이 젊은 유망 화가들과는 우연히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부카트는 그 이후 이들의 삶과 작업에 대해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로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80년대에 부카트와 그의 친구가 뉴욕 맨하튼 여행에서 이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링이
종이에 그린 그림 몇 점을 부카트와 그의 친구에게 주었던 일로 인해 부카트는 이 두 사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1980년대의 맨하튼은 오늘날의 유리와 강철로 된 막강한 부의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카트는 당시 맨하튼은 저렴한 임대료로 젊은 작가들을 끌어들이는 영감의 전쟁터였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해링은 그의 바킹 독, 즉 짖는 개나 레디언 베이비, 즉 빛나는 아기와 같은 대표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바스키아가 그의 작품 주제에 대한 복잡한 레이어와 심볼들을 만들어낸 이곳이기도 합니다. 부카트는 이 두 미술 셀럽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해링과 바스키아는 독특한 이미지, 급진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복잡한 사회 정치적 논평을 통해 1980년대 예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현대 시각미술과 오늘날의 대중문화에 계속 영향을 주며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로우 아트, 즉 하급 미술이라고 취급받던 이 둘의 작품은 이들의 활약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하이아트 상류 미술로 각광을 됩니다. 이 현상을 보며 그동안 거만에 쩔은 기존 미술계의 두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들을 일확스타로 만들어준 펀 갤러리 대표 패티 아스턴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링은 참으로 생각이 넓고 깊은 젊은이입니다. 바스키아도 매우 열정적인 젊은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스키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그녀는 수집가와 딜러들로부터 받았던 차별에 대해서 바스키아는 정말 그의 작가로서 경력을 철저히 무시되고 차별받았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바스키아에게 전시를 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점에 무척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젊은 현대화가들은 과감히 거대한 사회를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부터 전문가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들어가도록 만든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이 그냥 사기라고 느끼거나 자신과는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이 두 젊은이의 그림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이들만의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미술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스키아와 해링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현상을 오늘도 느낀답니다. 오늘은 엄청난 에너지의 젊은 화가이자 절친이었던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해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